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 중에서 화학을 함께 할 김기현이에요. Let's get it. 뱀. 뭐 하는 거냐고요? 선생님의 시그니처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 현강이든 뭐 온라인 강의든 항상 이상한 짓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맡은 파트는 이제 화학 파트고요. 저번 홍인환 쌤 지학 파트 이제 중에서 화학 파트를 살짝 본 친구들은 나를 한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보는 강의는 다 화학만 얘기할 거야.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건 이제 30페이지부터 이제 40페이지까지 제목들은 원소들의 이제 주기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주기율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진행할게요. 시작. 자, 먼저 시작할게요.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 이렇게 개념 강의는 듣고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했어요? 아니죠. 원자 번호 순으로 했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 순이니까 자, 기억은 틀렸음. 자, 니은 주기율표의 세로는 족. 오케이. 가로줄은 주기. 오케이. 맞는 말. 오케이. 쉽죠. 그렇지.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나트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야. 그럼 전자들이 첫 번째 궤도에 2개, 그 다음 궤도에 8개, 그 다음 궤도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쵸? 같은 주기에 있는 선생님이 염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 17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7개의 전자가 있죠. 17쪽이니까. 그러니까 껍질 수는 같습니다. 요거 맞는 표현이다. 그쵸? 1번 very easy. 자, let's get it. 다음 2번. 자, 2번에 보시면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아마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뭐 선생님 반복하려고 만들어낸 문제들이고요. 주로 이제 이 문제의 출처는 전국 이제 학교 기출 모의고사 이렇게 선생님이 좀 봐서 이거 괜찮네 이런 문제들 좀 연습시키려고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건 뭐 쉬운 것 같아. 오케이.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현대 주기율표 또 나왔죠?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순이죠. 그다음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오케이. 맞는 말. 디귿. 같은 주기 원소들은요. 전자 껍질수 같다.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냥 리을 때문에 그랬네. 멘델레예프란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만든 거는 원자 번호 순이 아닙니다요. 원자량 순이야. 멘델레예프는 원자 번호 순으로 한 거 아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 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랬죠. 그래서 모즐리가 그 당시에 19살 때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든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2번까지 let's get it. 3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입니다. 우리 알칼리 금속 성질하면 이런 게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밀도가 작은 편이다, 반응성이 크다, 물에 반응을 잘해서 염기성이 된다, 뭐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 위에 떴어요. 밀도가 작다는 뜻이고요. 격렬하게 반응한다,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하지. 이거 별표. 이런 알칼리 금속들은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기체가 물에 넣었을 때 발생을 하는데 그 기체는 우리가 수소기체라고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꿍딱이니까. 미안. 이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수소기체다라는 거고, 이 수소기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불 되면 펑 하고 터진다. 그 나머지 수용액은 붉은색 페놀프탈레 용액 우리가 보통 PP 용액이라고 부르거든요. PP 용액이 만약에 빨간색으로 변하면 그 수용액은 염기성입니다 라는 것도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 물질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밀도가 작다 얘기했고, 물과 반응해서 전자를 얻는다. 잠깐만, 전자를 얻는다고? 나트륨은
자, 최외곽 전자가 하나여서 자, 상황이 생기면 화학 반응할 때 나트륨 이온 되거든요. 그럼 전자 하나 잃는다가 맞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어. 그다음 3번. 발생한 기체에 불꽃 되면 펑 하는 소리 난다. 펑 단어 나오면 무조건 수소 기체다. 맞는 표현. 자, 나트륨 대신 리튬을 넣어도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 알칼리 금속, 동족 원소의 특징이죠. 자, 나트륨 대신 칼륨 넣어도 근데 우리가 1족 원소는 위쪽부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크랑슘 이런 거 있죠? 마치 주기율표 다 외우는 사람 같지만 다 못 외우고 있어요. 아무튼 얘네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나트륨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칼륨이면 더 격렬하게 반응해. 그래서 이거는 실제 니네가 학교나 어떤 실험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은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어. 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뭐 문제 자체는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 4번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뭐 반복되는 거죠.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틀렸어. 가로줄은 주기고 세로 그죠? 뭐 틀렸지 뭐 주기죠? 틀렸어. 그 다음 같은 주기 원소는 여러분 화학적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같은 족 그렇죠? 같은 족일 때만 동족 원소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외는 있어. 오케이. 자, 다음 내놓어서 같은 주기여서 틀린 거야. 같은 족이어 맞는 거지. 같은 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 같다. 오케이. 요거 맞는 표현이다. 그쵸? 그 다음 1주기, 2주기, 3주기에는 8가지 원소가 들어있다. 1주기하고 2주기까지는 우리가 뭐 맞는데 3주기부터는 생략된 애들 때문에 8가지 원소만 있는 건 아까 아니죠. 1주기는 우리 2개 있죠? 1주기는 2개 있는 거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 자, 멘델레예프 아까 원자량 순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원소를 성질에 따라서 4가지로 자, 분류를 했습니까? 지금 5번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4가지로 분류를 했어? 멘델레예프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니은. 자, 당시까지 발견된 63족의 원소를 나열한 건 맞는데 원자번호 순으로 한 건 아니야. 그래서 니은도 자, 틀렸어. 그 다음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원소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하다 보니까 빈대가 생겼다 이런 뜻이어서 디귿은 자 맞는 표현이에요. 자 몇몇 원소들은 자 주기성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원자량 순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표에서 어긋난 애가 생겨. 대표적인 얘가 동위원소죠.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의 질량 같은 건데 이게 결국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른 얘가 자꾸 많이 생기는 거야. 대표적인 얘가 이런 거죠.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인데 얘는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수소가 있고요. 또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로 포함된 수소도 있고요. 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로 포함된 그런 수소도 있어. 우린 얘네를 동위원소라고 부르고 일단은 맨 처음에 거기 어디고 빅뱅 단원에서 요거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런 예외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6번 볼게요. 자, 다음 보기의 성질을 아닌 것은 그랬어. 자, 광택이 있고 열을 잘 통과한대. 당연히 얘는 금속이겠죠. 외부에 힘을 더했더니 얇게 펴진 그냥 금속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6번에 보기 보시면 산소하고 그 네온 같은 경우는 기체죠. 그래서 산소하고 네온 같은 경우는 금속이 아닙니다.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쉬운 거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7번.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요 문제는 이거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A하고 E는 같은 일족이니까 동족 원소 맞습니다만은 얘는 지금 수소고 얘는 지금 누구냐면 칼륨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칼리 금속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기에서 A랑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낚이면 안 돼.
알겠죠? 자, 일단은 상온에서 고체 물질. 자, 고체 물질 뭐 있을까? 얘하고 얘가 금속이니까 고체 물질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다 비금속이에요. 자, A와 E는 나왔다. A와 E는 같은 족이지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A는 안 돼. 자, 그 다음 E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 그렇죠. E는 칼륨이야. 좀 위험한 물질이라서, 그래서 석유나 벤젠 같은 기름 같은 쪽에 좀 보관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자, 맞는 보기가 될 것 같아. 이해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8번. 다음은 잠깐 PP용액을 쌤이 자꾸 PP용액이라 해도 자, 이해를 해주세요.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PP용액이야. 알겠죠? 자, PP용액에 자, 용해된 물에다가 PP용액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PP용액은 염기성 물질 만나면 빨간색으로 변한다 했죠? 오케이. 자, 나트륨이 수면에서 반응했고요. 자, 기체 발생해서 수소겠네. 그 다음에 용액은 붉게 변했어. 자, 일단은 나트륨은 물 위에 뜨니까 밀도가 작습니다. 땡. 반응 후 용액은 PP용액 빨간색 변했으니까 염기성 맞습니다. 반응하는 기체는 수소입니다.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9번. 다음은 할로젠 원소에 대한 자, 설명입니다. 할로젠은 주기율표에서 17쪽 원소죠. 그래서 맨 위서부터 플로린, 발음 괜찮았어?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우리가 이런 걸 할로젠이라고 부르고요. 할로젠은 17쪽이야. 자, 체외각 전자수 17개 맞습니까? 아니지. 7개, 7개. 오케이? 그 다음 얘네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이 정도. 그래서 자, 17쪽 원소고요. 자, 실온에서 자, 브로민하고 아이오드는 상태가 기체가 아니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액체로 존재하는 비금속은 누구냐? 그거 뭐야? 브로민. 그 다음에 고체로 존재하는 거는 아이오딘.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다 기체 존재해요. 상온에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아래로 내려올수록 반응성이 거꾸로죠. 작아진다. 맞는 표현. 그 다음에는 알칼리 금속하고도 좀 반응을 잘 해요. 오케이. 알칼리 금속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이것도 자, 이거 봐봐. 여기 있는 CL하고 화학식은 이건 좀 균형이 뭐랄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틀은 아니야. 내가 그냥 보여주려고 설명합니다. 자, 나트륨하고 반응할 수 있을까? 알고 있죠. 대표적인 게 NaCl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4번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플루오린은요, 상처 소독약에 이용됩니까? 플루오린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에 보시게 되면 얘네들의 어디에 이용되는지 이런 건 책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상처 소독약에 이용되는 건 보통 아이오딘이야. 보통 플루오린은 치약 성분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 디테일하게 제가 어디다 이용돼요 이런 건 다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9번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10번. 자, 10번. 자, 원자 번호가 16번 원자가 있습니다. 자,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번호 16번. 빨리 해봐야겠죠? 수관리배 풍경을 자 해서 자, 황인 것 같아. 원자 번호 16번. 그러면 자, 전자가 16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6개. 이게 바로 황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 6개 맞는 말.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3개죠. 틀린 말. 16개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같습니까? 오, 요거 별표.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거도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했을 때 어쨌건 요 내부에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 핵이 있고 얘가 멀어질수록 자, 에너지 크기는 증가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껍질에서 에너지 크기, 뭐 쉽게 얘기하면 전자와 핵 사이에 혹은 양산자 사이에 인력이라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런데 인력이 왜 갈수록 왜 작아집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단순하게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같다가 틀린 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도 그래서 이렇게 자, 해결이 됐어. 오, 너무 쉽습니다. 다음 11번. 자, 몇 가지 원소의 성질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일단은 할로젠이라고 했죠. 할로젠이라고 했는데 개인지었나? 여기다가 아까 그 문제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젠, 플로린, 자 염소 차례로 브로민 이렇게 아이오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액체로 있는 게 얘가 액체였어. 그렇죠? 그래서 액체로 있는 게 얘가 브로민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얘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해. 그럼 얘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이죠. 그럼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얘는 거니까 C가 플로리 뜻하는 거고요. 얘는 염소를 뜻하게 되는 거네요. 이해되지? 선생님 자꾸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카메라를 못 보네. 하여튼 좀 자꾸 이렇게 내 뒤통수만 본다고 해서 집중 안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A2의 색깔은, 자, 얘는, 자, 젓갈색이야. 플로린 다망색,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BR2는 젓갈색, I2는 우리가 흑자색이죠. 역시 이것도 책마다 표현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누리끼리에, 녹색끼리에, 그 다음, 표현이래. 녹색끼리에? 녹색 계열이야. 그 다음에는 빨간색 계열이야. 그다음에는 보라색 계열이야. 그래서 자 A2의 색깔은 젓갈색입니다. 오케이, 맞는 말. 자 B2는 소독약입니까? 자 우리 염소 소독약 들어봤죠? 수돗물 소독약이기도 합니다. 이용하는 건 맞아요. 오케이, 역시 지엽적인 건 내용이죠. 자 C2는 A2보다 수소와 더 빠르게 반응한다. 위에 있을수록 더 빠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11번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보기가 될 것 같아. 뭐 할만하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화학계로 넘어가면 좀 어려운 게 나오는 거니까 쉬운 거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12번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 63종이야. 무슨 뭐 멘델레예프니? 아니죠. 뭐 틀렸어. 63종 아니야.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이건 원자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어. 원소는 종류입니다. 다음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지 않는다. 오, 이건 맞는 표현이네. 그렇지? 그 다음 18조 원소의 대부분은 자 원자가 전자수가 8개입니다. 18조군 여러분. 원자가 전자수라는 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8조군 최외각 전자수가 대부분 8개는 맞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대부분 다 0이야, 0.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오케이. 자, 주기율표상에서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다 동위원소다. 아까 동위원소 보여줬죠? 뭐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12번도 쉽게 4번 3번 이렇게. 오케이. 다음 13번.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금속은 비금속 원소보다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보통 요렇게 칸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가 비금속인데 이게 끼케 한 20개밖에 안 돼. 전체 원소가 한 110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금속이거든요. 종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 뭐 옳지 않은 거 바로 끝난 거야? 뭐야, 바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금속 원소는 열 전도율 좋아요. 금속 원소는 전기 전도성 좋습니다. 철 같은 애들은요 금속 원소예요. 플라스틱에 포함된 탄소, 수소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뭐 할 게 없네. 오케이. 다음. 자, 다음은 세 가지 원소를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문제풀이를 할 때 선생님도 반드시 문제를 풀어 보거든요. 근데 수업하기 전에 바로 푸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한 번씩 쭉 풀어보고 수업을 어떻게 했다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다시 풀어봐요. 수업을 하면서 맨날 보긴 하지만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지. 자, 리튬, 플로린, 염소, 얘 주기율표상 한번 확인을 해봐. 리튬은 자 금속 원소 2주기고요. 그 다음에 자 플로린도 2주기고요. 그 밑에 염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할 때 2주기냐 3주기냐 아니면 17쪽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저 보세요. 원자가 전자수가 7개입니까? 예, 아니오로 갔으니 리튬은 이쪽으로 갈 것 같네. 그래서 아마 리튬이 이쪽에 있겠다. 그럼 A가 플로린인지 뭐 그 상황은 지금 모르는 거지. 이해되죠? A가 플로린이면 얘가 염소가 될 거고 염소면 플로린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자, 가에는 전자 껍질 수가 2개인가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지금 이쪽으로 간 게 누구냐면 자, 누가 갈 수 있냐면 플로린하고 그 다음에 리튬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 이게
기억 보기를 적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 그래서 가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맞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 A하고 C는 플루오린하고 염소 중에 하나니까 같은 족 원소 할로젠. 오케이. 그 다음 B를 리튬을 알칼리 금속이잖아. 그럼 물에 넣게 되면은 산성이 아니라 얘는 염기성이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4번까지 뭐 어렵지 않게 기억만. 잠깐만. 아니죠. 자, A와 C는 다른 족이 아니라 그죠? 같은 족. 미안, 방금 실수할 뻔했어. A하고 C는 같은 족이죠. 그래서 니은은 자 틀린 보기죠.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틀릴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 오케이. 다음에 15번. 15번. 이게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은요, 어쨌건 다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 따라서 그냥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빨리 풀 때는 그냥 원서로, 문제로 바로 가시고, 말이 이렇게 꼬이니. 자, A, B, C, D 이 중에서 할로젠 원소 17쪽이니까 D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 똑같은 이제 문제, 파생 문제죠.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하고 B는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아닙니다. 틀렸고요. 자, C 플러스하고 D 마이너스 전자 껍질수 같게, C는 이거 보기가, 잠깐만, 잘 안 보인다, 선생님. C가 지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C 플러스하고 지금, 와, 이거 니은 보기 엄청 무서운 게 나왔어. 자, C는 뭐냐면 여러분, 자, 마그네슘이에요. 자, C는, 다시 한번 볼게. C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얘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에 2개 전자,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지금 전자가 2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Mg 플러스, C 플러스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전자 하나만 버리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전자 하나 남는 거야. 그럼 껍질이 몇 개 사용되고 있냐면 3개가 사용되고 있어. 이해되나? 그 다음 D를 볼게요. 자, D는 지금 염소입니다. 자, D는 자 Cl 원자 번호 17번. 자, 염소야. 그럼 얘는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7개가 있는 상황인데 얘를 뭘 만들 거냐면 D-로 지금 만드는 거지. 그럼 D-로 만든다는 얘기는 Cl-로 만드는 거니까 전자 하나 얻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8개 있는 거니까 어쨌건 껍질 수는 같다. 선생님이 이걸 왜 욱 했냐면 보통 Mg는 2 플러스 양이온 되는 애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2개가 날라가서 껍질 수가 달라져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치사하게 C 플러스라고 돼 있어. Mg2 플러스가 아니라 Mg 플러스 만들어 버렸다. 완전 진짜 최고의 낚시 문제 중에 진짜 하나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 대충 푸는 친구들은 디귿을 틀리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지금 C 플러스야. D 마이너스라서 전자 껍질 수는 같은 거 맞습니다. 그 다음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수는 A 뭐 지금 원자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최외가 전자수. 그러면 지금 A 다 해야 되네. 그럼 얘는 하나, 얘는 6개, 얘는 2개, 얘는 7개, 얘도 하나니까 A랑 E랑 같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 그쵸? A랑 E랑 같고 C, B, D. 오케이. 예,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16번에는 완전 뒤통수 조심하세요. 니은 디귿입니다. 예. 자, 다음에 17번. 다음은 역시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이고요. 뭐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실험 과정을 보시면 알칼리 금속 중에서 지금 리튬을 이용하는데 리튬이 그나마 좀 반응성이 작은 편이니까 덜 위험하나 봐. 그래서 봤더니 칼로 자른 단면이 결국 색깔이 금세 뭐랄까요, 광택이 사라지거든요. 반응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물에 떨어뜨렸을 때의 경우 뭐 염기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겠죠. 자, 위 실험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17번 문제가 좀 기니까, 자,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거 아까 광택 얘기했죠. 그 다음 밀도가 크고 무른 금속이다. 자, 리튬은 잘 보시면 물 위에 떠서라고 돼 있죠.
물 위에 떴기 때문에 밀도가 물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얘는 밀도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는 거창했지만 뭐죠? 문제 설명 거창했지만 문제 조건이라고 하나요? 거창했지만 막상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원자번호 크리스탈 반응성이 큰 거, 자 실험 통해서 다 알 수 있었죠? 염기성인 것도 알 수 있고 같은 족이니까 화학 성질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자 이게 지금 17번이죠? 이제 18번. 자. 지금 원소 가하고 나가 원자가 전자수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럼 가하고 나를 보시면 판단을 바로 해보세요. 가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4개래. 그럼 얘는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4개의 껍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 최외가 전자수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뜻이겠죠. 우리 옥텟 규칙 한번 기억하시면 첫 번째에 2개, 8개의 전자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 해서 원자 번호 20번인 칼슘이 가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오케이. 나를 볼게요. 나도 마찬가지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최외곽 전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지금 2개라고 했으니 이렇게. 그다음에 최외가 전자수죠. 자, 원자가 전자수가 4개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자 6개인 원자번호 6번인 탄소입니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원자번호 문제는 그래서 가는 칼슘이고 나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보기 5번이 답이 되겠네요. 19번 넘어갈게요.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금속 원소, 비금속이 있습니다. 자, 기억.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금속 원소에는 철, 구리, 금, 열, 전기, 전도성 다 좋습니다. 자, 기억 맞는 보기. 비금속 원소는 종류가 적은데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 그다음에 흑연은 특이해. 비금속이지만 그래서 원래는 전기가 안 통해야 되거든. 근데 흑연 같은 애들은 탄소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좀 있어. 그래서 전기 통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애야. 그래서 흑연 디귿은 맞는 보기 됩니다. 얘는 뒤에 내용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 다음 20번 역시 지금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혹은 뭐 할로젠 중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휴대폰 배터리 생각하시면 리튬 떠오르죠? 그래서 얘가 A는 자 리튬. 오케이? 그다음에 터널한 조명. 자, 우리가 사실은 조명은 제대로 배운 적은 없는데 보통 일반적인 책에 보시면 터널한 조명에 나트륨 같은 거 이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비료로 이용된다. 역시 얘는 그 알칼리 금속 중에서 칼륨 같은 것들이 비료로 이용됩니다. 자,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보기 2번 보세요.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리튬, 나트륨, 칼륨 다 플러스 1가 양이온되는 애들이어서 음이온된다. 이게 틀린 보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계속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21번하고 22번이 역시 같은 자료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 B, C, D가 나오는데 볼게요. 기억. A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다. 근데 잘 보시면 A가 이온이 됐을 경우라고 했죠. A가 누구였냐면 A는 리튬이야. 그럼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어서 전자가 2개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Li 플러스가 되면 이게 A 이온이거든. 그럼 전자가 2개밖에 안 남는 겁니까? 안 남게 되는 거니까 헬륨하고 전자수가 같으니 전자 배치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A와 B는 이온 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공결합은 알고 있다고. 왜냐면 기출 문제의 응용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A와 B는 자, 저기 있는 알칼리 금속하고 17쪽인 애들은요. 금속 비금속이어서 이온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자, 맞는 보기. 그다음에 C하고 E가 된대. C가 누구냐면 C는 지금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 E는 누구냐면 자 염소입니다.
근데 마그네슘 2 플러스니까 얘는 MgCl2라는 게 되거든. 그래서 Ce2가 된다. 요것도 자 맞는 표현이 되겠네. 21번 문제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마 저희가 우리가 그 뭐냐 문제 뒤에 한 답지가 있는데 답지 아마 그 뭐라 하냐 이렇게 오답인 경우 우리가 따로 공지를 해 드리거든요. 그 오답 중에 한 문제가 21번이야. 아마 21번에 답은 아마 4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4번이 니은하고 디귿인데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22번. 자, 계속 합시다. 뭐야, 구장이 이어지는 거네요. B와 E에 대한 설명으로. 자, B하고 E는 지금 17쪽 할로젠이죠? 그래서 기억, 할로젠이다. 맞는 거. 자, 원자가 전자수가 1이다. 다 7개죠? 얘는 틀렸죠? 그렇지? 틀렸어요? 자, 디귿 수소와 결합한 후에 물에 녹으면 얘는 다 산성돼 있죠? 어떻게 알아요? HCl 생각하시면 야 얘가 CL이잖아. H 만나면 HCl이지 뭐.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잖아. 뭐 틀렸어 이렇게. 그래서 22번에는 기억이 답입니다. Let's get it. 뽕. 다음 23번.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알칼리 금속 주기율표상에서 1쪽이 있죠? 오케이, 틀렸어. 다른 금속에 비해서 매우 단단하다. 좀 말랑말랑하죠, 알칼리 금속은. 칼륨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반성이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오, 너무 쉽다, 그죠? 24번. 뭐 실험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역시 나트륨 조각의 성질 실험 결과 한번 볼게요. 물 위에 떠 밀도가 작아 격렬하게 반응해 반응성이 커. 기체 발생의 수소 기체. 용액이 PP용의 붉은색이야 염기성. 그런데 문제가 뭔데?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생하는 기체 수소 맞는 말.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 된다. NaOH 맞는 말. 기억 대신에 칼륨을 넣는데 아까 지금 얘가 나트륨을 이용을 했거든요. 나트륨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아래 주기에 있는 칼륨을 넣으면 반응성이 더 강해져야지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그냥 항상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풀었는지 답 확인하는 거야. 아까처럼 뭐 이렇게 이게 옆에서 보다 보면 저쪽에는 잘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답을 잘못 얘기해서 그럼 큰일 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이상한 헛소리하고 이거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자, 다음. 자, 아무튼 쌤이 요 뒤통수 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에 대한 자료 중에 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보이시면 플루오린은 치약 성분 얘기했었죠? 나머지는 쭉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자, 위에 자, 표를 참고를 해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볼게. 브로민은 이게 오타 브로민 이게 브로민이 약간 옛날 단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 선생님도 나름 모르게 옛날 단어를 그냥 맞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브로민. 자, 브로민은 전자 껍질 수가 염소보다 큽니다. 그럼 반응성이 더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금속들은 반응성이 작은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 플루오린이 치약 성분에 첨가된다고 해가지고 독성이 없다, 안전하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할로젠 원소들은요 농도가 진하면 특히 염소 같은 경우는 사약으로 쓰이기도 해. 독극물. 그래서 얘는 안전한 물질은 아니야. 그렇죠? 얘는 위험할 수 있어. 함부로 이렇게 섭취하면 안 돼요. 염소와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한다. 오케이, 잘 반응한다 이 뜻이겠죠? 자, 맞는 보기가 될 거고. 그 다음 리을. 염소와 수소로 자 반응한 놈은 염산 HCl이죠. 산성. 네, PP용액, 페놀프탈린 용액은 붉은색 가면 염기성이니까 요거는 틀린 보기서 기억하고 디귿만 맞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25번까지였고요. 26번. 오케이. 26번은 자, 바닥 상태의 2주기 원소 X와 3주기 원소 Y가 있어요. 그러면 X는 2주계야. 그럼 얘는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지금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있다네. 그럼 세 번째 껍질은 당연히 없을 거고 Y 볼게요.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8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X는 원자 번호 9번인 누구예요? 플루오린일 거고요. Y는 원자 번호가 18번입니다. 그럼 얘 누구냐? 아르곤인가요? 오케이? 근데 뭘 좀 찾아낸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전자 껍질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자 껍질 수는 X보다 Y가 크므로 반응성이 얘가 큽니까? 얘는 아르고는 18쪽이죠? 얘는 반응성 없어. 얘는 틀렸어. 얘는 틀린 보기. 자, X의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는 자, 최소 7개겠죠? 그래서 얘는 비금속입니다. 요거 맞는 표현이지. 다음 디귿 X와 Y의 원자가 전자수. 자, X의 원자가 전자수는 7개예요. 7개. 그런데 여기 있는 18쪽 애들은요. 원자가 전자수가 0입니다. 0. 그래서 15 아니야. 8 쓰면 안 돼. 틀렸어. 자, Y는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얘가 첫 번째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8개 이렇게 있을 거거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는 최외곽 전자수지 최외곽에 있는 전자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지 안쪽 전자 껍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7번을 해야 되는데, 와, 27번이 사실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볼게. 2주기, 3주기 원소 XY가 있어. 난 XY가 뭔지 몰라. 그 얘기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일단은, 자, 원소 X가 바닥 상태고요. 원소 Y는 바닥 상태가 아니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리튬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야. 그럼 첫 번째 2개 그 다음이 전자 하나가 있는 요 상황을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여기에 전자 하나를 요로 옮겨줄 수도 있어. 우리가 이거를 들뜬 상태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가 바닥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건 둘 다 원자는 원자거든. 그래서 지금 둘 다 지금 임의의 원소가 있는데 X는 바닥 상태고 Y는 바닥이 아닌 들뜬 상태다. 그 다음 같은 쪽이 아니고요. 자, 원소 X와 Y의 자 전자 껍질 수는 같다. 와, 막 큰일 났죠? 그 다음 Y의 자 원소 Y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는 원소 X보다 작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가 이렇게 2주기, 3주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Y가 X보다 전자 껍질 수가 더 적다라고 했으니 Y는 요 2주기에 있고 X는 3주기에 있다 요 뜻이에요. 상황 이해되나요? 말 이해됐나?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편의상 Y를 여기 있다고 치고 X를 여기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일단 같은 족이 아니고 그러면 Y에서 얘를 이렇게 전자 하나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같은 주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상황 이해되나요? 어느 족에 있는지는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일단은 원소 X와 Y는 지금 전자 껍질 수가 같을 수는 있는데 원래는 어쨌건 다른 주기, 그렇죠? 같은 주기 아닙니다. 일단은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소를 구분하는 거야. 그다음 자, 원소 X의 전자 수가 Y보다 많습니까? X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원자 번호가 큰 거죠? 맞는 말. 자, 원소 Y의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바닥 상태에서 비해서 더 커야 돼. 왜냐면 다른 데로 넘어갔으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아까 내가 뭐랬냐? 멀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 상태일 때보다 커야지 맞는 거야. 이거 틀린 말. 이런 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리을. 자, 그 다음 자, 원소 Y의 바닥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원소 Y는 어쨌건 얘가 리튬이 이렇게 갔다 그래가지고요 전자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전자 수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맞는 표현이야. 제 말 이해되나요? 천천히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 요거 좀 니네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자 28번 다음은 자 1, 2주기에 속하는 4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와우 문제 큰일 났다 이거. 자 있어요. 역시 문제가 이건 좀 어려운 거야.
가와 다는 1대1로 폭발적 반응을 하고요. 나와 다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요. 상황이 지금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쨌건 고1 과정이니까 문제가 막 3주기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1주기, 2주기만 한번 해보자. 우리 1주기, 2주기에 자 수소 있고요. 헬륨 있고요. 리, 배, 붕, 탄, 질, 산, 풀 이렇게 네 이렇게 자 1주기, 2주기 이렇게 총 10개의 원소를 그려 놓고는 이제 천천히 이제 찾아가야 돼. 자, 볼게요. 그래서 나와 다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그러니까 나와 다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냐면 요쪽이 나와 다이거나 요쪽이 나와 다여야 되는 거야. 문제 이해되죠?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려면 같은 족이라는 뜻이니까 나와 다는 얘 아니면 요쪽이겠다. 오케이. 그 다음 상온에서 가와 다의 상태는 서로 같고 나와 라는 달라. 지금 우리가 뭐 구분할 수 없어. 대신 요건 구분된다. 나가 안정화가 되면 라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러면 얘네는 이미 안정화가 된 거여서 이쪽이 나하고 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쪽이 바로 나하고 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안정한 이온이 된대. 그럼 수소는 전자 하나 잃어서 그 양이온 되는 거죠. H 플러스 되는 거니까 얘네 쪽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떤 것도 갈 수가 없어. 따라서 얘가 리튬이 뭐가 되냐면 나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상황 이해되죠? 그럼 얘가 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다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문제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럼 얘가 만약에 자 안정화돼서 자 이온되면 라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럼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애들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라가 된다는 거지. 근데 가를 찾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가와 다는 1대1로 반응한다라고 했으니까 다가 지금 누구냐면 수소 이온이야. 그러면 자 플러스 1가 양이온하고 어떤 X라는 게 있으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하고 반응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얘가 바로 라가 되겠다. 얘가 다가 되겠다. 그렇죠? 얘가 다입니다. 요렇게 왜 자꾸 왜 이래? 가죠 가. 그렇죠? 왜 가죠 가. 그렇죠? 얘가 다니까 얘는 가죠. 그렇죠? 가나다라에 겁나 약하네. 자, 그래서 가나다라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되겠다. 자, 문제 볼게. 가는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야. 자, 맞네 이런 잘. 자, 가는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요거 맞는 말. 나는 같은 족에서 반응성이 제일 작은 편이에요. 얘는 틀렸어. 다는 무공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수소 연료 요새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자, 라는 자, 광고판에 많이 쓰입니다. 헬륨이 광고판에 쓰이는 건 아니야. 네온 같은 게 광고판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 이거 문제 해석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뭐라 부르냐면 수능형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1 과정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물론 연습이 많이 되면 많이 어렵진 않은데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오케이? 다음 30번, 29번. 자, 지금 뭐 할로젠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 자 나옵니다. 나는 할로젠 보자마자 뭐부터 보냐면 선생님은 반응성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F2CL2 BR2 있으면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다 나왔으니까 조금만 확인해 보는 거지. 자, I2 아까 얘기했죠. 얘는 자 I2는 얘는 자 고체로 존재하는 애야. 자 고체로 존재하는 애 틀렸어. 자 수소화합물의 화학식. 자 문제가 뭐냐면 비얼 아래에 있는 아이오딘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거든. 자 HI 요거 맞죠? 요거 맞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수소화합물은요 다 산성입니다. 무조건 산성, 무조건 산성.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되나요? 아까 그 할로젠 간략하게 설명했었잖아. 그치?
다음 30번 바닥 상태의 어떤 원자가 있는데 전자 배치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지는 거 맞는 말. 그 다음 두 번째부터 8개씩 채워지는 거 요거 맞는 말. 세 번째, 자,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에너지 크기랑 관련이 있어서 원래 화학 원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가 작은 곳부터 채워 들어간다라고 해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식번에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31번. 자, 오늘날 또 나왔다. 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로줄은 주기라고 부르고요. 자, 상대적 질량을 다른 말로 원자량이라 부르는데 원자량으로 표시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로줄에 속하는 원소들은요. 화학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원자 같은 똑같죠? 오케이? 맞는 말. 자, 원자 번호를 보게 되면 만약에 뭐 원자번호 17번이 있어. 그럼 양성자가 17개면 당연히 전자도 17개니까 전자 개수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는 거죠. 이게 31번, 5번 디귿 리을. 그 다음 32번.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기억, 할로젠 아닙니다. 주기율표에서 1조 속하는 거 맞죠? 다른 금속에서 밀도가 좀 작은 편이랬죠? 틀렸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렇게 맞는 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쉬운 건 빨리 좀 하자고. 그죠? 너무 쉬운 것들 빼고. 33번. 자, 다음 중 특유의 광택이 있고 열을 잘 뭐야 이거 금속 사라는 거죠? 금속. 이 중에서 금속 누구야? 마그네슘. 뭐지? 지금 이게 문제인가? 문제야. 그렇지? 34번. 할로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34번에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과학사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한번 이렇게 들은 사람이라면 좋고, 혹시 안 들은 사람이라면 그냥 눈에만 봐두세요. 원래 할로젠이라는 게 그 NaCl 때문에 뭐 속을 만든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건 맞대요. 사실 이런 거는 진짜 과학사를 좀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특별하게 학교에서 알려준 거야. 그런 특이한 학교가 있는 거예요. 자, 브로민은 아까 실온에서 액체였죠? 맞는 말. 아이오든 상처 소독약? 맞는 말. 플로리는요, 아까 치약이랬죠? 수영장 소독물은 내가 염소.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 5번은 나트륨하고 반응해서 소금 같은 거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다음, 자, 지금 또 살짝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 게 나와. 사실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틀리죠. 오케이. 자, 볼게. 규소 원자의 세 번째 껍질의 전자 배치. 그럼 규소는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자, 규소는 원자번호 14번이에요.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자 4개가 있거든. 그래서 규소 원자의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4개입니다. 4 더하기 합구하는 거거든. 자, 염소 원자는 원자번호가 17번이죠. 이렇게 let's get it. 그 다음 네온 원자에 자 어떤 원자든 수소를 제외하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23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23 적어줘야지. 23 친절한 김기현쌤이에요. 다음 36번. 자, 금속 A에 관련된 자 실험입니다. 보시면 딱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 이해되지? 오케이. 자, 기억. 알칼리 금속 A는 수소하고 최외 전자수가 똑같습니다. 자, 맞는 말. 선생님이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를 지금 거의 같이 쓰죠. 왜냐면 18쪽을 제외한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발음이 안 좋아.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는 발음이 잘 되는데 원자가 전자수는 잘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자, 결과 과에서 강택이 사라질 때 A는 전자를 잃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트륨 같은 애들이 만약에 산소랑 만나잖아. 그럼 얘가 Na2O 이런 거 되거든. 이때 얘는 나트륨은 플러스 양이온 됩니다. 그래서 전자 잃는 거 요거 맞아요. 오케이. 자, 과정 나에서 A는 자 격렬하게 반응할 거야. 왜? 물에 넣었으니까. 맞는 보기죠. 36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거네요. 따르고 있죠? 오케이. 37번. 다음은 자 주기율표의 일부인데 어쩌라고 저쩌라고 어쩔 TV 저쩔 TV. 그렇죠. 한번 따라해봤어.
자,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고르래요. 자, 자, 보시면 여러분, 얘는 지금 2주기부터 나와. 그리고 지금 1주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리튬, 나트륨 이런 거 됩니다. 가는 칼에 잘릴 정도로 무르다. 맞는 말. 나하고 라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요거 맞는 말. 그 다음 다는 반응성이 매우 크다 나왔죠? 얘는 18쪽입니다. 반응성 없어요. 얘는 틀렸어. 답은 뭐 3번입니다. 4번 같은 거 볼게요. 자, 마는 얘가 규소인데 규소가 대표적인 반도체 그 재료거든요. 요거 맞는 말. 그 다음 반은 이거 17쪽이죠? 수소와 잘 반응한다. 맞는 말. 오케이. 자, 주기율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모즐리는요 또 나왔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서 성질을 했습니다. 아니야. 자, 원자량 순은 멘델레예프예요. 그 다음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이다. 오케이, 맞는 표현. 같은 주기에 속한 애들은요 전자 껍질 수 같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38번에 그래서 니은 디귿까지 했어. 39번. 오, 역시 뭔가 수능 문제를 따라 하려고 막 노력한 티가 납니다. 사실은 얘는 원자번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A는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그럼 A는 당연히 누구야? 수소. 그렇죠? B는 헬륨. 그 다음에 C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질소. 그렇죠? 그 다음에 D는 원자번호 12번이니까 마그네슘. 이렇게 찾는 거지 뭐. 자, A와 D는 금속이다? 아니죠? A는 수소예요. 땡! 탈락. 이거 땡, 탈락. X. 그치? 자, B와 D의 원자가 전자수. B는 0이야. 이제 0. 그래서 얘도 틀렸어. 다음. 자, 원자가 전자수는 C가 커요? D가 커요? 했더니 당연히 C가 17쪽이니까 7개잖아. C가 많은 거. 오케이, 이거 맞는 표현. 오케이? 전자 껍질 수는 D가 많아, C가 많아. D는 3주기죠? 그렇죠? C 맞는 표현.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39번에 답이 되겠어. 오케이. 저 40번. 다음은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자 설명입니다. 자, 지금 A, B, C, D 막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성질 급한 친구들은 그냥 A, B, C, D 바로 적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A, B는 C보다 A, B는 금속이죠. 당연히 전기 잘 통해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억은 주기인가? 오케이, 기억은 주기. 니은은 족이죠. 오케이, 맞는 말이네. 그 다음 C하고 D가 같은 족이니까 성질 비슷해. 뭐야, 너무 쉽다. 39번 40번까지 해결했어요. 다음 41번. 지금 원소 ABC가 바닥 상태일 때, 그쵸? 선생님은 이런 거 보자마자 내 눈을 안 믿기 때문에 한 3번입니다. 빨리 세보셔야 돼. 그럼 A를 보시면 첫 번째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지금 4개가 있어. 그 원자번호 14번인 자, 규소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자, 첫 번째 2개, 그 다음이 전자 하나니까 원자번호 3번, 자, 리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하나니까 원자번호 11번, 11번이 뭐야? 자,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입니다. 자, A의 원자번호는 14번입니다. 맞는 말. A는 생명체의 구성 성분입니다. 오, 잠깐만. 규소는 지각이나 땅이나 이런 걸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의 성분은 아니야. 생명체 성분은 탄소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요거 2번 바로 구해지죠. B하고 C는 자, B, C가 지금 같은 족 알칼리 금속입니까? 맞는 말. C는 얘는 자, 염소와 잘 반응합니다. 맞는 말. A와 C는 A와 C는 둘 다 껍질 3개니까 3죽입니다.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거네. 이해되죠? 42번. 또 이렇게 이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겠니? 그렇지? 자, 빨리 확인할까요? 자, 지금 공기 중에서 어떤 고체 물질 A, B를 각각 잘랐더니 광택이 곰새 사라졌어요. 뭐 알칼리 금속 느낌 같아. 그 다음에 물에 넣었더니 엄청 반응을 잘했습니다. 다 염기성입니다. 뭐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둘 다 알칼리 금속이니까 1족이죠. 17족 아님. 그 다음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 기체다. 오, 여러 번 얘기하는 거 맞음. 다음 달을 보았을 때 물은 염기성을 띈다. 근데 반응 후가 되는 거니까 염기성 띄는 거 맞다. 그쵸? 그래서 42번에 니은 디귿까지 했어요.
저 뒤쪽에 한 두어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있어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43 다음 주기율표의 일부 외용.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중에서 금속 원소 두 개죠? 낚지 마세요. 그렇죠? A는 비금속이야. 얘는 한 가지 맞습니다. 누구? T만 금속이에요. 다음 A와 D는 자 같은 족에 있지만 A는 수소죠? D는 금속입니다. 성질 달라요. 이건 말 잘 낚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18쪽은 0이랬어요, 여러분. 자, 0입니다. 얘는 틀렸음. 그래서 기억만 맞음. 어우, 너무 쉬움. 다음. 아이고, 그 전 걸 했네. 오, 자, 얘는 알칼리 금속과 활로제 이제 대충 문제 풀다 보면 몇 가지는 진짜 외워지겠다, 야. 휴대전화 배터리, 자, 뭐, 어떤 원소 이용돼? 리튬 이용됩니다. 수영장, 소독물, 염소 이용됩니다. 터널한 조명, 아까 나트륨 얘기했잖아? 뭐야, 이거 너무 쉽네. 자, A와 B 사이에서는 이온결합 안 배웠지만 아직, 금속하고 비금속이면, 이온결합 형성되는 거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단원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17쪽입니다. 자, 오케이. 맞습니다. 양성자수는 C가 가장 많습니까? 아니죠. 원자번호 17번이 B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얘는 틀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음. 오케이. 자, 뭐 이제 지겹다 이제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렇죠? 바로 사실 요 문제풀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시험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는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서 거의 막 외우다시피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형광을 쓸 때 애들이 막 그래. 왜 자꾸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느낌이냐고. 그래서 기분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문제를 외우다시피 해서 니들이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 알지? 오케이. 아무튼 쭉쭉쭉 한번 보세요. 자, 위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 광택을 잃는 거는 산소 때문입니다. 틀렸어. 그 다음 나트륨 잡으세요. 나트륨이 결과 보시면 물 위에 뜬다라고 돼 있지. 그럼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네. 그러니까 나트륨 물보다 밀도가 크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오케이. 물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염기성 된다. 아까 PP용의 빨간색. 오케이.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만 맞습니다. 46. 자, 전자는 자, 성질입니다. 주기율표 사이에서 뭐 어떤 성질이 있고 뭐 옳은 것은 뭔지 고르는 거네요. 자, 전자는 자, 전자 껍질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 때문에 무언가 많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멋있게 지금 설명되고 있어. 자, 기억은 맞는 편이에요. 니은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지. 오케이. 니은은 맞아요. 디귿. 자, 1족 원소는 모두 알칼리 금속입니까? 아니죠. 수소 때문에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하셔서 디귿은 수소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되는 거죠. 이게 40. 응? 내가 잘못했나? 같은 또 선생님 뭐 좀 잘못 읽었다 여러분. 자,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이네. 그렇죠? 같은 족에서는 자,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을 수가 없죠. 미안, 선생님이 같은 주기라고 읽었어. 그래서 같은 주기로 바꾸면 요건 맞는 표현이니까 이번에 자, 기억만 답이 되겠어. 오케이. 그냥 답 잘 봐야겠다. 선생님도 그냥 이게 문제 푸는 기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정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훑어보고 있어. 이게 바로 현강의 재미 아닐까? 지금 이게 현강이냐 온라인이냐 헷갈리지. 다 기분 탓이야. 기분 탓. 딱 볼게요. 7번. 자, 주기율표에서 서로 다른 족에 속하는 두 원소의 전자 배치 모형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다른 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원자번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얘는 그래서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 얘는 원자번호 9번인 플루오린 뭐 이런 거예요. 자, A 물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 왜? 위험하니까. 요거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 B가 속한 애들은요. 나트륨이나 자 할로젠이니까 나트륨이나 수소랑 잘 반응합니다. 맞는 말.
A 원소의 원자와 B 원소의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공유결합니까? 어우, 선생님 저기 저 뒤쪽에 아직 공부 덜 끝냈는데요.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게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결합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어서 이온결합이라고 해야 맞아요. 3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A는 금속, B는 비금속. B는 기체니까 열과 전기 안 통하는 건 맞는 표현이겠네. 47번에 그래서 3번까지 레스끼리. 48번 다음은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가는 금속입니까? 가는 수소예요. 금속 아니야. 아우 이제 이것도 틀려. 이제 지겹지겨워. 나와 다는 같은 주기에 있어. 같은 주기에 있는 거 맞네. 그치?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는 라가 제일 많아. 얘 0이죠. 18쪽은 어우 틀렸어. 뭐 니은 끝. 그쵸? 49번. 야, 선생님 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워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거 없나? 누가 이렇게 나 수업 이렇게 칠판이 2개 있어가지고 수업하다가 내가 일로 가면 누가 지워주고 다음에 일로 지워 이거 아니요. 이거 없죠? 그렇지? 이렇게 최첨단 이런 거는 지우는 건 셀프야. 지우느라 시간 어쨌건 자 주기율표입니다. 자 해놓고는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금속 원소는 가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합니다. 자 가인데 틀렸어. 다와 라는 자 다는 얘는 음이온되기 쉬워요. 다는 안 돼. 그 다음 라는 금속입니다. 금속은 힘을 주게 되면 얇게 펴지거나 실처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 맞는 말이야. 그쵸?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49번에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문제 되게 어려워. 요거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되고 은근 짜증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여기로 와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문제를 자 읽어볼게. 다음은 자 3주기 원소 A와 B가 있는데 그럼 3주기 원소가 빨리 누군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3주기 원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그렇죠? 사실 18쪽까지 하게 되면 어찌 보시면 보세요. 이 원자과 전자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이 원자과 전자수는 어쨌건 18쪽은 0이잖아. 그러니까 18쪽은 빼고 얘네만 해보도록 하자. 그렇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우리 잠깐 해볼게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수 분의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수 다 계산을 하셔야겠다. 그럼 얘는 자, 써두면 자, 세 번째 순간 영어를 쓰려고 했는데 영어가 안 나오네. 창피해. 자, 세 번째 껍질의 전자 개수 분의 두 번째 껍질의 전자 개수야. 어쨌건 얘는 다 3주기라서 최외각 전자수 분의 두 번째는 다 8개죠. 그래서 얘는 세 번째 1분의 8 말 이해되나요? 얘는 2분의 8 얘는 3분의 8, 4분의 8, 얘는 5분의 8, 얘는 6분의 8, 그 다음에 얘는 7분의 8입니다. 그래서 A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대. 2보다 커? 4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4보다 작고 2보다 크려면 찾았죠? 그렇죠? 왜냐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대. 그래서 알루미늄 얘가 A다. 얘가 바로 찾았네. 얘가 A입니다. 요렇게. 오. 뭐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그냥 살짝 해보면 되는 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 전자수 분의 원자과 전자수래요. 그래? 총 전자수? 그러면 여러분 총 전자수는 그냥 원자번호. 그렇죠? 그냥 원자번호 분의 내만 바꾸는 거야. 번호 분의 원자과 전자수. 오케이. 자,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그냥 최전자수니까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적어 봅시다.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에 원자가 전자 하나. 그쵸? 얘는 12분의 2.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했던 거니까 이미 구해놨으니까 얘는 14분의 4. 얘는 15분의 5. 그쵸? 얘는 16분의 6. 얘는 17분의 7. 그런데 이 값이 리튬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또 해보자. 아, 왜 문제 진짜 복잡하죠? 자, 리튬은 자 원자번호 3번입니다. 총 원자수가 3개가 있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하나가 있죠. 오, 그러면 3분의 1인 거 어디 있습니까? 찾았다. 3분의 1인 거 나 순간 또 계산 실수할 뻔했어. 얘가 지금 3분의 1이네. 아, 얘가 B입니다. 요렇게. 아, A하고 B가 은근 이거는 진짜 괜히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는 않네요. 그렇지? 그래서 A와 B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하래. A의 원자과 전자수는 3개고요. 얘는 5개죠. 따라서 합은 8입니다. 이렇게 구해지겠지. 이해되지? 아이고 뭐 고생했어.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을 했어. 다음 주에는 아마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 아마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 정도까지가 대략적으로 1학기 이제 보통의 학교 이제 1학기 범위의 시험 범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